보통 직장생활은 줄을 잘 타고 상사에게 충성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 직장생활을 해보니 반대의 경우가 더 중요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부하 직원들에 의해 나의 평판과 업무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상사분들은 후배 직원들이 반항하거나 업무 지시를 듣지 않아도 딱히 페널티를 주기도 힘들고 오히려 상사가 더 안절부절합니다. 특히 승진 욕심 일욕심 없이 일하는 요즘 세대는 회사에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평판만 안 좋아지고 업무 성과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뉴얼대로 일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루 9시간 이상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얼굴 마주보며 함께 일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때론 정보 공유도 해야 되고 서로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때론 실수를 커버해줘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팀워크와 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무시하고 로봇처럼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과 회사에 도움될 게 없습니다. 회사 다니는 즐거움도 없을 뿐더러 혼자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사 동료 후배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축의금은 꼭 해라. 타부서 직원이나 별로 안 친한 직원은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받은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회사라는 조직은 부서 간 협업이나 인사이동도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연계되어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축의금을 받았던 직원이라면 준 사람에 대한 호감이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업무 부탁이나 협업 시 일처리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받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 가정사에 축의금 준 사람과 안 준 사람의 차이를. 그리고 직접 못 가는 경우라는 봉투를 전달하는 것보다 카카오페이 같은 계좌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기억에도 각인되고 배달 사고의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전달했을 때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못 받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점심밥을 사줘라. 밥을 같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밥을 먹게 되면 사적인 대화가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훨씬 가까워지고 서로의 공감대 대화거리가 늘어나 친밀도가 좋아집니다. 이왕이면 술자리보다는 점심이 좋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으며 사적인 시간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약속을 잡기에 훨씬 수월하고 맑은 정신으로 짧게 만나야 실수 안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 좋습니다. 특히 후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념 없는 행동을 하면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러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밥을 사주세요. 그럼 잔소리 10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가 납니다. 면접 봐서 정식으로 회사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 인성과 수준은 검증된 것입니다. 잔소리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코치고 배우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잔소리 대신 해줍니다. 굳이 악역을 내가 맡을 필요 없습니다. 난 밥 사주고 좋은 선배가 되면 그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3. 후배 아이를 챙겨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한테 관심 가져주면 고맙고 정감 있더라고요. 전에 모시던 임원분은 3년은 넘게 봤는데 어디 사는지 아기 몇 살인지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니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나한테 관심이 1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아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만났을 때 용돈도 주고 하면 확실히 감사하고 친밀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 개인 돈을 써라. 밥, 커피, 간식 등을 살 때 항상 자기 돈 절대 안 쓰고 버카만 쓰는 상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 계속 사줘도 후배들은 크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외근 가서 밥 먹을 때도 인당 한도가 1만원이면 2만원은 버카로 긁고 1만원짜리 탕수육을 더 시킨다든지 하면서 개인 돈 쓰면 훨씬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꼭 한도 내에서만 먹으려 하면 쪼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천안에 갔을 때 집에 가서 가족이랑 먹으라고 호두과자라도 하나 사서 보낸다면 후배 직원은 엄청 고마워할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맛있는 거 자꾸 사주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자기 돈 절대 안 쓰는 분들 많습니다. 사생활의 간섭은 말되 최대한 배려하라. 요즘 사람들은 사생활을 드러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여자친구는 있냐, 집은 어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같은 질문은 다들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것 또한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후배 직원이라면 적어도 거주지나 기본적인 여건은 알아서 배려해줄 수 있는 부분은 후하게 배려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애 키우는 직원은 아이가 아플 때 병원 등으로 인해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회사 분위기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태를 배려해주면 엄청 고마운 마음이 들고 친밀도도 올라갈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집이 먼 직원에게는 눈비 오는 날 출퇴근 배려를 해주고 연로하거나 편찮으신 부모님이 계시면 연차 같은 거 쓸 때 따뜻하게 받아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꼭 팀장이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면 직원들과의 친밀도가 올라가서 업무 성과도 좋아질 겁니다. 결국은 인색하지 말고 베풀라는 말입니다. 동료에게 베풀고 배려할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자연스레 말투도 따뜻해지고 마음가짐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 능력보다 리더십, 통솔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믿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리더는
본인 회사 생활도 행복하고 경영진의 평판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상 20년차 직장인의 직장생활 노하우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생활하면서 필요한 노하우나 업무 꿀팁 공유해보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